여기 폴란드에서 온 한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의 최첨단 무기를 직접 목격하고 까무라치게 놀랍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 공개한 전투용 로봇개 때문인데요. 한국은 이미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미국의 한 회사를 통해 엄청난 로봇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과연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요? 화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레크 코발스키입니다. 동유럽의 국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태어난 40대 남성입니다. 바르샤바 공대 기계과를 졸업한 후 현재는 폴란드 국방연구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옆나라 우크라이나에 자주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곳에서 운명 같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지요. 제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뀐 그날,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금의 제 아내인 올레나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심장이 쿵 하고 울렸지요. 그녀의 미소, 지적인 눈빛, 사랑에 빠진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올레나는 키이우 출신이고 세계 각국의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였죠. 그녀의 우크라이나어 억양이 폴란드인인 저에게는 참 매력적이었어요. 올레나를 처음 만난 그날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국가의 다양한 문화, 언어,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꿈에 대해서도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사랑은 국경을 넘나들며 아름답게 꽃피웠죠. 화상통화로 밤을 지새우고 주말마다 기차를 타고 만나러 다녔죠.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며 1년 후 저는 용기를 내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그녀는 기적처럼 네라고 대답해 줬죠. 결혼 후 우리는 어디에서 살지 서로 의견을 오래 나누었어요. 그리고 결국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정착하기로 했죠. 올레나의 고향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남자지만 처음엔 많이 걱정됐습니다. 옆나라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는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올레나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저는 우크라이나 생활에 잘 적응해 갔습니다. 키이우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황금 돔 성당, 드니프로 강변의 풍경, 매일 아침 올레나와 함께 산책하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와 원격으로 일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문화를 배우는 데 열중했죠. 우리의 삶은 한동안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득 찼고요. 아이도 가지고 싶었고 키이우에서 그녀와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운명은 우리에게 잔인한 장난을 치고 말았습니다. 2022년 2월 24일,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화창한 아침이었죠. 올레나와 저는 여느 때처럼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굉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렸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지진인가? 아니면 가스 폭발? 설마 전쟁? 하지만 곧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죠. 설마 했던 일이 진짜 벌어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진짜 침공한 겁니다. TV에서는 끊임없이 비상사태를 알리는 뉴스가 나오고 시내엔 사이렌이 울렸어요. 올레나의 얼굴이 근심과 걱정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말문이 턱 막혔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이 악몽 같은 현실이 지나가기만을 빌었습니다. 마레크, 우리 이제 어떡하지? 올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일단 짐을 싸야 해. 여기 있는 건 너무 위험해. 서둘러 키이우를 떠나 피난을 하기 위한 피난 필수품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공습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폴란드 대사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불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차를 몰고 폴란드 국경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키이우를 떠나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도로는 탈출하려는 차들로 꽉 막혔고 군용 차량들이 이리저리 질주했죠. 간간히 폭발음이 들렸고 연기가 여기저기서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올레나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면서도 정신을 붙잡아야 했어요. 과연 무사히 폴란드에 도착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게 그저 악몽 같은 꿈이길 바랬지만 눈앞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일 동안의 고된 운전 끝에 우리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난민들이 줄을 서 있었죠. 모두 지친 표정이었어요. 우리도 그 긴 줄에 일단 합류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 채로요. 국경을 건너는 데만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들었죠. 러시아 공격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통곡, 하루아침에 집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한숨.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짓밟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저 옆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드디어 아내와 폴란드 땅을 밟았을 때 안도의 한숨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운 좋게 탈출에 성공했지만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올레나의 가족들, 친구들, 학교 동료들, 그들의 안전이 너무나 걱정됐습니다. 곧장 제 고향 바르샤바에 도착한 후 우리는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래도 이곳은 안전했죠.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키이우에서 며칠 밤 폭격 소리에 놀라 깨던 습관이 쉽게 가시지 않았거든요. 저는 곧바로 국방부로 복귀했습니다. 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했죠. 저는 오랫동안 폴란드 국방을 위해 해외 무기 평가와 계약에 대한 일을 했어요. 어쩌면 저의 이런 업무를 통해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도 있을 겁니다. 매일 밤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올레나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강인함에 저도 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슬픔도 느꼈죠.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와중에도 그녀 역시 난민이라는 사실에 가슴 아팠죠.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평화가 올 거라 믿고 있으며 그때까지 우리는 힘을 모아 싸울 겁니다. 전쟁은 끔찍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강인함과 사랑도 동시에 봤거든요. 폴란드로 돌아온 후 하루하루 제 심정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폴란드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저는 많은 성과를 이미 냈었습니다. 한국, 미국, 독일, 세계 각국과 무기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었죠. 특히 한국의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를 검토할 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최신 무기들이 우리 폴란드군에 배치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더욱 안전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 절로 어깨가 올라갔었죠. 그런데 폴란드의 이런 상황과 달리 아내를 볼 때면 제 마음이 항상 무겁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 아내의 고향이자 저에게도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니 말이죠. 거기선 이 순간에도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고 있으니깐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 전 나토 회의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논의됐죠. 저도 참석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방국의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그런데 다들 걱정이 많더군요. 러시아와의 전면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으로는 펑펑 울었어요. 우리도 지원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저 러시아의 침략을 가만히 지켜봐야 한다는 건가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의 활약이 예상외로 놀랍더군요.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시작되자 막강한 군사력의 러시아가 단기간에 침투해서 우크라이나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항복하거나 불바다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용감했어요. 반면에 강제로 징집당해 온 러시아 군인들은 전투 중 도망가거나 탈영도 했죠. 군사 전문가다 보니 무기에 대해서도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예상외로 첨단 무기가 아닌 재래식 구형 무기들을 투입했더군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규모는 작지만 더 현대전이 가능한 무기들을 사용했고요. 특히 터키제 바이락타르 드론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인의 규모와 재래식 탱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첨단 무기가 중요했죠. 그래서 저도 요즘 폴란드 국방부에 계속 주장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첨단 무인 시스템 무기를 더 도입해야 합니다. 라고요. 미래의 전쟁은 사람이 아닌 결국 이런 첨단 기술로 판가름 날 거라고 확신했죠. 하루는 사무실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에 온 정신이 팔려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동료가 담배를 손에 물고는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레크, 자네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애쓰는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도 생각해야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를 그냥 버릴 순 없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폴란드인 아들과 우크라이나인 남편이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두 나라 모두를 동시에 돕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요. 그래요. 우선은 폴란드의 방위력을 더 높이는 게 급선무예요. 우리 폴란드가 더 강해져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우방국의 무기들을 조사하다 문득 한국의 국방 기술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놀라워요. K9 자주포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어 직접 훈련에 참가해봤는데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기동성은 물론이고 화력도 무시무시해요. 참관 내내 지켜보면서 그래 바로 이거다 했었죠. 그래서 요즘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조사와 협력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술도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최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1년 전에는 폴란드에 직접 한국의 방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군사용 드론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런 기술이 우리 군에도 도입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러워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 생각도 들고요. 이걸 우크라이나와 공유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복잡한 심정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는 동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의 위협과 고통 속에서 그저 늘 성장 없이 멈춰 있었다는 게 저는 더욱 힘을 내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죠. 얼마 전 폴란드 국방부의 한 통의 서신이 한국으로부터 도착했어요. 매년 한국에서는 국군의 날과 에어쇼를 통해 한국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죠. 이번에도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는 안내와 함께 도심지 사열 행사가 있더군요. 특히 최첨단 무기들의 도열이 있을 테니 관심 있는 우방국은 와 보시라는 거였죠. 한국에 직접 방문해본 지도 꽤 오래되었고 최첨단 무기도 궁금해진 저는 이 서신의 내용을 근거로 폴란드 국방부에 한국 출장 신청서를 즉시 올렸어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실 바로 옆나라인 폴란드도 군사무기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건국 이후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만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 귀속시켜 버린다면 우리 폴란드는 바로 옆 벨라루스와 러시아 등 두 개의 국가의 위협에 노출이 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국방력을 더 키워야 했죠. 한국으로의 출장을 떠나는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마음으로 공항을 향했죠. 오랜 시간의 비행을 끝내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은 과거에도 와 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미래에 온 것 같았죠. 지난번과 달랐던 점은 처음 보는 로봇들이 여기저기 안내를 하는 거였어요. 이런 건 세계 그 어느 나라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라 쳐다보았죠. 한국은 역시 세계 최첨단의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는 생생한 미래의 국가인가 봅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그 사이에 더 늘었더군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설들을 보고 역시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호텔 체크인을 하고 빠르게 눈을 붙였습니다. 내일이 바로 국군의 날이거든요. 다음날 아침 서울의 국군의 날 행사장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행사장 앞에 이미 도열해 있는 최신식 무기들을 보며 저는 흥분했죠. 저에게도 익숙한 K2 전차 무리가 당당하게 눈앞을 지나갈 때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멋있고 위용이 대단했죠. 우리 폴란드군이 쓰는 전차와 차원이 달랐어요. 그 뒤를 이어 K9 자주포가 지나갔어요. 폴란드에서도 도입한 바로 그 무기죠. 직접 K9을 개발하고 조립하는 한국에 와서 실물을 보니 더욱 믿음이 갔어요. 우리 폴란드도 이 K9 자주포 덕분에 국방력이 한층 강화되었지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군요. 그 순간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르는 KF-21 전투기가 보였어요. 정말 장관이었어요. 완전 자체 개발한 독자 전투기라고 하더라고요. 놀라움을 넘어 한국에 경외심이 들었죠.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무기를 만들어냈을까? 그것도 11년 만에.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이번엔 눈앞에 미사일이 지나가더군요.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무였어요. 이걸 직접 보고 있다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어떤 위협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뒤를 이어 천궁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줄지어 또 소개되더군요. 이것 역시 성능과 운용 효율 스펙을 보고 나서 또 한 번 까무라쳤어요. 이 정도면 자국의 하늘을 언제든지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다음 군사무기들이 이어서 등장할 때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와 하고 소리치더군요. 뭐 때문에 그러지? 한국에서도 처음 소개되는 첨단 무기가 또 있는 건가? 하고 돌아봤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건 바로 전투용 로봇계였어요. 네, 맞아요. 로봇계요. 세상에나? 이걸 여기서 보게 되다니? 처음엔 그저 멋진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요? 공포가 느껴지더군요. 그 로봇개가 실제 줄을 맞춰 절도 있게 움직이는 걸 보고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죠. 거친 지형을 마치 진짜 개처럼 자유자재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 모습이란.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로봇개의 등에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본 순간 저는 그만 숨을 멈췄어요. 이게 바로 미래 전장의 모습이구나.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행사에서 소개된 이 로봇개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인공지능으로 상황마다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행사장을 돌아다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궁금했던 점을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걸 개발할 수 있었나요? 그분 대답이 귓가에 생생해요. 한국은 늘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항상 생존의 문제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의 역사가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전쟁과 분단의 아픔, 폐허의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한국인의 희망. 이 나라의 과거 모습과 수많은 희생을 떠올리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연구원분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해왔죠.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우리 폴란드의 모습도 떠올렸어요. 우리도 늘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위협을 받아왔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정도의 자주국방 능력을 키우지 못했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시나요? 조심스레 물었어요. 연구원 분의 대답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죠.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무인 시스템 등이 아마도 미래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미래 전장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로봇 군인들이 전장을 누비고 AI가 전략을 세우는 모습. 마치 미국 공상과학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본 한 장면 같았죠. 연구원 분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니 미래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국가안보와 그 나라의 기술 발전이 얼마나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인지 깨달았죠. 그리고 작은 나라도 기술만 있다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도 얻었고요. 이윽고 행사가 끝나고 행사장을 나오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 폴란드도 반드시 할 수 있어. 우리도 언젠가는 꼭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죠. 오후에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오늘 본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첨단 기술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과 의지,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는 성공시키고 가능케 만들고야만은 한국인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게 폴란드인인 제게는 새로운 영감이 되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선 계속 오늘 본 여러 첨단 무기들이 스쳐 지나갔죠. K2 전차,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로봇개, 그리고 한국인들의 집념과 노력. 깊은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와 누웠는데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머릿속엔 온통 그 로봇개의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시 인터넷 검색을 했죠.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알고 보니 한국현대차 그룹이 과거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더군요. 이 회사가 바로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가진 곳이었어요. 자료를 계속 더 찾자 한국은 이 업체뿐 아니라 다른 로봇 업체와도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본 전투용 로봇개가 어느 업체의 로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한국은 벌써 4차 미래 국방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를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는 거죠. 아, 그제서야 한국의 로봇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미친 속도로 빨리 발전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더 깊이 팔수록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다양한 형태의 군사용 로봇을 이미 개발 중이더군요. 예를 들어 인간형 로봇도 있고 마치 영화에서나 봤던 그 로봇 말이에요. 인간처럼 두 발로 걷고 뛰고 물건을 들어올리고 잡고 던질 수도 있대요. 전장에서 부상당한 군인이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도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또 뱀 형태의 정찰 로봇도 발견되었어요. 이것도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좁은 틈으로 기어들어가 숨어있는 적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죠.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오는 첨단 장비 같죠? 하지만 이건 엄연한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곤충을 모방한 초소형 감시 로봇이에요. 이것도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마치 팔이나 벌 크기의 로봇처럼요. 이런 로봇이 적진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이건 뭐. 이 모든 걸 알게 되니 미래의 전쟁은 지금과는 완전 다를 수밖에 없겠더군요. 로봇들은 반드시 인간을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겠죠. 이건 정말 전쟁의 양상의 혁명적 변화지요.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마치 게임을 하듯 국가 간 전쟁을 하게 생겼네요. 이 모든 걸 알고 너무 흥분돼서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제가 본 것들에 대해 저도 모르게 신나서 설명했죠.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아내에게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아내는 제 모습을 보며 웃었지만 한편으론 걱정스러운 표정도 지었어요. 아내의 걱정,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런 기술들이 고향에도 있었으면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파괴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치며 꿈을 꿨어요. 로봇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승리시키는 꿈이었죠.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던지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기술의 발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끔찍한 새로운 전쟁을 계속 만들어낼까요? 온갖 생각들로 밤새 뒤척이다 겨우 아침을 맞이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 본 로봇 무기들로 가득 차 있었죠. 서둘러 씻고 짐을 챙긴 후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다시 폴란드로 서둘러 돌아가야 했죠. 아내의 나라가 전쟁 중인 상황이라 이번 한국 출장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잡았었죠. 바로 인천공항으로 다시 향했고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저는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다시 폴란드에 무사히 와 있었어요. 짧은 한국으로의 출장이라 시차도 피곤함도 엄청 쌓여 있었지만 저는 일어났어요. 폴란드를 위해서도 그리고 아내의 국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저는 움직여야 했죠. 우선 한국 출장 보고서를 바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 밤을 새워야 했죠. 한국의 군사기술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지 전부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특히 로봇 무기가 우리 폴란드 국방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반드시 포함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니 폴란드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국방장관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다름 아닌 제 보고서 때문이라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모두의 눈이 저를 향하더라고요. 마치 무슨 죄를 지은 것 마냥 긴장이 되어서 손에 땀이 났어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발스키 씨, 당신의 보고서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저의 짧은 출장과 노력이 모두에게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죠. 그 자리에서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이 만들어졌어요. 놀랍게도 저를 그 팀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으로 지목하시더군요.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엄청 느껴졌지만 지금은 제가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진행되었고 다들 각자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사오는 게 최선일까요? 이 화제가 자꾸 팀 회의 이슈로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용기를 내어 제안했어요. 우리도 한국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요? 최근 개발한 KF-21 전투기도 처음엔 인도네시아와 함께 개발했대요. 제 말에 다들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이어가자 한 명씩 그리고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폴란드의 지리적 이점과 한국의 기술력을 합치면 분명 시너지가 있을 거예요. 제 말에 동료 한 분이 거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나토의 동부 전선 방어에 혁명을 일으킵시다. 회의실 분위기가 금세 달아올랐어요. 바로 그때 우크라이나가 떠올랐어요. 제 아내의 고향이자 지금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바로 우크라이나 말이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우크라이나와도 공유하면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민감한 주제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반드시 꼭 한 번은 말하고 싶었거든요. 침묵을 깨고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감한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고려해봅시다. 그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완전히 거절당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태스크포스 활동을 하면서 그 과정에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국제 덩치가 이렇게 서로서로 엮이고 복잡한 줄 저조차 몰랐었죠. 때론 좌절감도 느꼈지만 그럴 때마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미국 대사관 관계자와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에 관심을 보이셨죠.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이라 대단하군요. 그 말씀에 왠지 모를 자부심이 들었어요. 러시아 대사관에서도 반응이 있었어요. 우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더군요. 물론 긴장됐지만 오히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반증 같았어요. 나토 본부에서 출장 온 장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도 말하더군요. 폴란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다행히 태스크포스 팀은 장기적인 목표로 많은 것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출장 다녀온 한국을 곧바로 모든 태스크포스 팀과 함께 다녀오기로 했어요. 모두가 함께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더 자세한 기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오기로 한 거죠. 또 한 번의 한국 방문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방문이 단순히 폴란드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믿어요. 이 일은 분명 유럽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거예요. 그 첫걸음을 떼고 있는 우리 폴란드가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 한국으로의 출발을 준비하면서 문득 한국인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가슴에서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한국의 기적과 같은 성장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 수많은 희생에 대한 명복, 그리고 기술력과 발전상에 대한 감탄, 폴란드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는 내용이었어요. 존경하는 한국인 여러분, 폴란드는 여러분의 놀라운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 폴란드를 좋게 봐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도 잊지 말아주세요. 편지를 쓰면서 저도 모르게 많은 생각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편지가 꼭 한국군들의 마음에 진실되게 닿기를 간절히 바랬죠. 미래에 대한 희망, 평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국제협력의 중요성. 이 모든 것을 담아내보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해봤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는 든든한 자신감과 믿음이 생깁니다. 내일이면 태스크포스 팀과 함께 구체적인 방문 날짜와 계획을 확정할 겁니다. 한국에서의 지난번 경험을 떠올리니 벌써부터 다시 또 가슴이 설렙니다. 폴란드, 한국, 그리고 언젠가는 우크라이나까지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며 잠자리에 듭니다. 지구 반대편 동유럽 폴란드에서 한국과 한국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폴란드인 마레크 코발스키와 우크라이나인 올레나 부부 올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